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작년에 그 상수도 그 데이터 분석 TF가 출범해가지고 한 달 만에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AI 에이전트라는 건데 휴대폰에 쓰는 AI 어시스트보다 이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 제일 많이 아는 이게 상수도 본부장이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AI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우리의 피지컬 AI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 가능하고 그런 게 되는데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지역사무소에 빨리 좀 들어오라세요. 내가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데 아니 더 들어와야 된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지금 1200명인데 이게 회의석상에서만 회의를 해갖고 의견 수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 지금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되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의견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댓글로 의견을 내주시면 이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시범 버전이고요. 이게 금년 6월달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수요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기 가장 편한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그러니까 뭐 우리 이런 IT 쪽에서는 사용자 경험이라죠.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럼없이 댓글로 의견을 내주셔야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처음 하는 건데 좀 어리둥절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회 정도 더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6월달에 최종 버전을 발표할 건데 그 전에 의견을 여러분들 계속 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오늘 행사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이전까지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상수도 데이터 분석팀을 출범했는데 이건 TF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 라인을 따라가 결제를 받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 직속으로 우리 TF팀을 만들었는데 우리 김태우 계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가장 우리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종합상황실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상황실에다가 지금 우리 김태우 계장님하고 해서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김현진 중간 잠시 여기 오세요. 여기 잠시 출연해도 된다. 여기 잠시 화면 오세요. 여기 오세요. 우리 사구에서 이게 제가 스카우트 해왔는데요. 이분이 KBS 대담한 K에 나와가지고 4I를 개발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안 그래도 상수도가 딱 맞는데 사업구청에 AI 개발해가 그다음부터 지금 다 시도에서 엄청 하더라고 시군구에서. 그래서 이 사람 땡겨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갑준 청장님 또 세공 근무했다 아닙니까? 청장님한테 이 사람 좀 데리고 와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다음 우리 시청에 이 작가 이야기를 하니까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시장님 찾아가지고 바로 좀 땡겨달라 해서 제가 보고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땡겨왔습니다. 1일달. 자, 이 사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LG CNS에서 9년간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 업무 같은 걸 증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업무를 진행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사구청의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해가지고 AI를 만든 거예요. AI 에이전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문서만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어를 해야 되거든. 정수장이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피지컬 AI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이걸 개발해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센서까지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자동으로 자동화되면서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 이렇게 진행해서 벌써 한 달 만에 여기까지 왔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해낸 게 뭐냐면은 환경부하고 정부에 우리가 이게 또 스마트시티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이게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데 상수도 플랫폼,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피지컬 AI, 스마트 관망은 뭐냐면 우리 노상 소관을 달아야 되는데 오래된 게 문제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토양 정보 센서를 설치하고 토양 정보, 파이프 정보, 절단 정보 다 이어가지고 빅데이터로 어디가 터질 건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를 먼저 투입하는 방식. 이제 그런 거를 일단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받고 여기 지금 상수인이 작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들이 우리 정부에서 제일 유명한 전자통신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죠. 과기부산하. 애들이 오늘 저기 우리 김강주 실장님 오셨죠? 잠시 오세요. 이거 뭐 등장하셔도 되는데 뭐. 지금 저기 우리 비스텝이 R&D 기획기관이기 때문에 비스텝과 우리 애들이의 우리 박강주 실장님, 김강주 실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이야기 듣고 좋은 의견 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발표하고 나서 세미나할 때 좋은 의견 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500억짜리 R&D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전 기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장하고 이제 실정으로 애들에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많이 좋은 의견 내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R&D도 기획해서 정부와도 500억짜리 사업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오늘 이제 시연을 할 겁니다. 시연을 할 때 여러분들 다 보고 있다가 불편한 거 있어. 저 시스템 이렇게 하면 불편한데 하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개선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좀 더 고생해서 많은 김태우 교장님과 우리 경영주무관께서 오늘 두 분에서 이제 주 무대가 되겠죠. 발표하시고 여러분들 듣고 의견 내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토론을 하면서 질의 답변,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올라온 댓글에 대한 답변, 그런 것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네. 자,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기계 6급 김태우라고 합니다. 생뚱맞게 제가 왜 갑자기 왜 나오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요 AI 쪽으로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구청에 저도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23년도에 저희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회 발표대회에서 저는 거기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23년도 행안부에서 하는 정보통신 우수사회 발표대회에서 거기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생뚱맞게 나온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시설개선 표준 모델 사업과 24년도에 있었고, 25년도에 안전사업, 안전지구 공모사업도 2년 연속으로 선정되면서 장님, 사업구청에 있는 장님, 배수본부장의 AI를 정부 최초로 적용을 시켰고, 현재 장님 배수본부장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뚱하게 나온 건 아닌데, 아유 이게 막상 서니까 긴장이 되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네. 일단 상수인이라는 그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이름부터 제가 이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상수인이라면 약간 좀 유치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상수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치하지만 아주 직관적이다, 이걸 상수대에서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고 있고, 뒤에 2.0은 뭐냐, 1.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은 저희 LLM이라 해서 우리 쉽게 말해서 채팅하는 거, 그 다음 1.5는 그 다음 단계인 어시스트 단계를 해서 보조해주고 해주는 그런 역할. 2.0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대리인, 대리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대신 일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요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AI 에이전트 상수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적인 우리 공무원의 일상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전과 후가 바뀌는지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상수도 AX, 그래서 AI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전환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 내려가서 여기서는 조금 힘들고 자리 저기 좀 넘어가서 제가 바로 시연하는 걸로 천천히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시고. 네. 자, 요게 이제 이번에 만든 상수인이라는 그 메인 첫 화면입니다. 그 먼저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화면은 왼쪽 패널, 중앙 패널, 오른쪽 패널 이렇게 세 가지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GPT랑 뭐 비슷하게 뭐 그 모양은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는 이제 여기 고정 메뉴바라 해가지고 고정 카탈로그로 해가지고 글쓰기, 뭐 이렇게 시설 관리, 감사, 비서, 상황 전파, 상황 관리,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에이전트 이렇게 큰 카탈로그 안에 이 안에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 일반적인 여기 채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토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AI끼리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뭐 메모장도 있고요. 채팅을 하고 여기서 글을 적고 올라오는 글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메모장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하고 카탈로그 안에 우리 공사대장, 그 다음에 뭐 예수지, 이거는 가압장, 정수장도 있는데 정수장 아직 제가 못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요거는 나중에 만들고,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수지가 부산시에도 배수지가 엄청 많습니다. 하다못해 하나하나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위치를 다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다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면 그 배수지에 대한 정보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운받아서 지금 사용했고 현재 로컬 방식으로 100% 로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누르시면 뭐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 패널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현황하면 감원 배수지에 대한 현황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입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 그다음에 뭐 하도 많아서 지도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하는 거고 용량별로도 구분할 수 있고 점검 중이다 상태 정상 상태 중이다 아니면 오늘은 지금 뭐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현재 공사 중이다 오늘 배수지에 공사 중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도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압장은 더 많습니다. 배수지보다 더 많은데 진짜 어디 하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를 다 지도 기반으로 해서 다 위치를 다 표시를 했고 지소마다 색깔을 조금씩 다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통계 자료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어느 배수지에 뭐가 있다, 현재 뭐가 어떤 분야별로 항목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터 기능 넣어서 지소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글이 여기 좀 작아서 그러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이것도 아무거나 눌러서 지소별로 이렇게 다 자료들이 다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려운 말을 안 쓰고 레그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안 쓰고 좀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공사든 가압장이든 배수지든 간에 어떤 일정이 있다, 이렇게 달력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다음 이렇게 뭐 내용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가압장은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배수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대중의 시설 관리, 전체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가압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 관리, 지금 현재는 이거는 뭐 어떤 정해진 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임의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점검 이력이라든지 다음에 또 언제 점검을 한다든지, 펌프는 어떻게 형식이 뭐다, 이렇게 뭐 현재 주의 상태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의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처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 이제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에 맞춰서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게 있으면 좀 편한 게 뭐냐면, 우리 보고서 쓸 때 보면 항상 자료를 찾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어서 바로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쇄 기능도 넣어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수지도 하도 많고 그에 대한 공사도 엄청 많고, 입력을 해놓으시면 알람 기능도 있어서 때가 되면 이렇게 알람 기능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모장 기능을 해서 중요한 사항을 여기다가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형식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공사대장이라든지 배수지 가압장, 정수장 이렇게 형식 비슷비슷합니다. 감사는 지금 법들이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씩 이제 뜨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MP 파일을 해가지고 그 파일을 제가 임의로 넣어놨습니다. 그 여기 법이 뭐 이게 다는 아니고, 보시면 우리가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 수도니까 수도법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만 일단 넣어놨고, 필요한 법들은 말씀하시면 더 추가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 그냥 하나 아무거나 클릭해 보시면 그 각 법들에 대한 항목들을 이렇게 하나 다 보실 수 있게끔 싹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도 힘드니까. 그 다음 비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크게는 뭐 비슷하게 형식을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 관리, 그게 인원, 업무, 점검, 시설 점검. 점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는 게 있고, 수시 점검, 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점검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피터가 세번 이렇게 점검을 더 추가할 수도 있게 만들어놨고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선을 누르면 입력하는 거 각각 제가 20개 집어넣어놨는데, 각각에 대한 점검 주기에 대한 종합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형식도 이것도 제가 임의로 만든 거지, 어느 형식이 더 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형식에 맞춰서 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상황 전파
이것도 동일하게 통계 안 돼. 이것도 지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사항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모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온나라나 메모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파를 하는 방식이고 담당자들한테만 전파가 됩니다. 그럼 전 직원한테 전달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접한 분들은 이제 간부님들은 이제 강당단한테 이제 전화를 계속 하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이런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시스템만 확인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상황이 종료가 됐다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막 전화하고 안 해도 이 시스템에 담당자가 등록만 해놓으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금 서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같은 얘기를 한 수십 번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도 전화 오고 저 사람한테도 전화 오고 메모 보고는 메모 보고대로 또 해야 되고 이게 담당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그거를 조금 해소를 해보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찌어 있고 날짜별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등록하고 개인도 달력을 이렇게 하면 어느 지금 지점에 나와 있는지 표시도 하게끔 해놨고 오른쪽은 역시 보조 기능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왼쪽은 뭐 이제 입력하는 창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왼쪽에 입력을 하면 왼쪽에서 지금 데이터들을 그 안에 제가 넣어놓은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냐 시설가에 있던 그 공사대장 파일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얘가 지금 그걸 읽고 지금 이렇게 공사 현황에 대해서 표를 만들었고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조건에서 요 밑에 하면 좀 나옵니다. 이게 잘 못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모델을 이게 AI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고사양이 아니라 경량을 좀 쓰다 보니까 조금 느립니다. 근데 시스템 장비만 좀 맞춰주면 좀 더 높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값을 전해주면 그에 대한 지가 알아서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이런 거 잘 안 보시는데 정수 과정을 보여달라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일단 썼고 그걸 보시면 이제 이런 단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눌러서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다. 그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면서 이거 한 번 더 봐야겠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도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을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1.5 이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우리 시스템이 조금 사양이 낮아서 그래서 내가 추경에 이번에 그 장비 급한 장비는 한 1억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만 보강이 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시스템 사양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신 거 여기 AI 비서 쪽에 각각 여기 20개
20개, 총 80개를 넣어놨고 여기 보시면 그에 대한 자료, 그에 대한 정리가 4개 기능에 대해서 다 통틀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해놨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입력된 어떤 자료가 입력되냐에 따라서 중앙에 있는 저 자료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런 것처럼 같은 날에 동일한 날짜에 이렇게 일정이 겹치는 경우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만든 거지 여러분들 의견 들어가지고는 아직 못 만들었고 이제는 이제 의견 들어서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만들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기본 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밌게 이거는 상수도에는 이제 뭐 설계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식 같은 것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니까 이것도 한 300개 정도 집어넣어놨고 이렇게 입력값을 집어넣으시면 지가 알아서 이제 AI가 계산에 여기 분석을 해주고 그 값은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끔 분야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넣어놨고 AI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설명까지 해줍니다. 이 공식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설계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들어놨습니다. 토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공식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설계를 하시다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계산기고. 이런 거는 일반적인 계산 공식입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이미지, 퀴즈, 설문 이런 식으로 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거나 누르고 조금 쉬운 글로 그러면 AI 모델이 스스로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 안 읽어보고 그냥 아무거나 하면 틀렸다고 나오고 이게 왜 틀렸는지 이제 AI 모델이 이제 이거 좀 있으면 설명을 또 달아줍니다. 왜 틀렸는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서 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이제 상수도 보신다든지 하면 아니면 이렇게 남는 시간에 할 게 없으면 이렇게 한 번씩 퀴즈 풀이 하는 것도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조금 기다리니까 이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도 많아.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고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설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업무에 여기 있는 도구 5개 이거는 크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업무에는 뭐 이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우리도 설문을 많이 하니까 AI 모델이 자동 주제를 하나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에 대한 설문 문제도 이렇게 생성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기본 구조를 보시면 뭐 이제 제가 지금
우리가 배수지 청소에 대해서 지금 질문했는데 요 응답은 AI 자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가 레이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넣은 지식을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지금 현재 출력되는 거는 레이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입력해 놓은 걸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참고해서 얘가 모델이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GPT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쓰는 LLM입니다. 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정리가 다 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가독성 있게 이게 표시가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다음에 내 밑에 보시면 출처, 수식사고 대응에 대한 이런 것들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파일에 따라서 가이드에 따라서 응답을 했다라고 출처 표시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상적인 질문.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니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응답 속도를 보시면 위에는 이제 레그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놓은 자료들은 빨리 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뒤에 누구냐고 이제 간단한 질문에도는 조금 늦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잘 못해서가 아니고 입력된 자료가 아니고 모델 자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PPT 만든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뭐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뭐냐면 이제 뭐 LLM 단계를 넘었고 부산시에도 이제 부기라는 거를 LLM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스템으로 에이전트 단계까지 저희는 이제 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생각한 이유가 아무리 어떤 오픈 AI 그 오픈소스 모델 AI 모델을 써도 GPT 뭐 5.2, 5.3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어떤 걸 써도 못 따라가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뭘까? 채팅하는 거 말고 다른 능력이 없냐? 이겠죠. 근데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거고 단순 채팅이면 GPT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시설 관리 쪽에서 왜 이 모델이 오픈소스 이 AI 모델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석 능력은 어디다 써야 되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 못해 몇 개가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럼 기존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자료 찾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크게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채팅하려고
채팅하라고 만든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PPT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슬라이드 우리가 일반적인 시청 일반 조직하고 제일 다른 게 제가 시장님한테도 늘 이야기하는 우리 조직은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행정 조직들은 문서 작업하는 데잖아요. 근데 문서를 그 인공지능으로 요약하고 작성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그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피지컬 AI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AI 에이전트 2.0 맨 처음에 봤던 화면인데 내려보면 이제 프로젝트 개요라 해서 이제 상수 2.0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드는 거는 크게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제 글쓰기, 에이전트, 토론, 시설관리, 비서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완전한 오프라인이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제 이것을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로컬 방식으로 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로컬 방식 통합 관리인데 통합 관리인데 요거 이렇게 코어 시스템을 우리 상수인을 말하는 거죠. 현재는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말씀해 주시면 더 만들 수 있습니다. AI 기반 그리고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은 이 컴퓨터 안에 자체에 서버가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안에 컴퓨터 자체를 이제 DB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레그 시스템하고 자동 저장. 그 메모장이라든지 어떤 입력을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저장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뭐 이게 같은 내용인데 웹 브라우저는 이런 식으로 되고 레그 시스템, 백엔드 시스템, 올라마가 이제 백엔드 시스템을 사용했고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이제 QWE 2.5, 2.5B라는 요게 뭐냐면 인터넷에 다운받을 수 있는 오픈소스 AI 모델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직접 만들 수는 없고 다운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채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루 속성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프로그램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운받아서 올라마를 다운받고 QWEN이라는 경량 모델을 사용하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신 것처럼 통합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이고 데이터 관리, 통합 관리, 로컬 인터넷이 연결 안 된다. 그 다음에 레그 시스템은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응답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외부와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나눠져 있는데 외부망은 GPT를 사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얻은 자료를 내부망에서 사용하려면 복사를 해서 사용했는데 복사가 안 됩니다. 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좀 쓰다가 보면서 화면 보면서 타이핑하면서 쓰다가 이것도 귀찮으면 아예 안 쓰죠.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사한다든지 보고서 작성하실 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거 다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외부망에서 GPT 쓰고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타이핑하고 쳐다보면서 타이핑하고 쓰다가 너무 힘들어서 안 씁니다. 힘들어서. 같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글쓰기 모두 레그 기반, 글쓰기도 역시나 레그 기반.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답이 조금 빠릅니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응답을 하기 때문에 좀 빠르죠. 그 다음에 이게 채팅방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못 보여드리는데 채팅방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GPT처럼요. 그 공문서 생산하는 기본이고
감사 모델도 지금 현재는 뭐 필요한 법들이 이제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법들만 집어넣는데 이 법들이 모든 걸 다 포함된 건 아니니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법도 이제 보강을 하고 그에 대한 응답도 좀 퀄리티 있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조금 더 하면 저기 사례를 좀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했을 때 어떤 지적된 사례들 그런 것들을 또 넣어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뭐 3억 이상의 수익 계약을 물품 수익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대답을 이제 어떤 사례가 해가지고 지적이 된 데가 있다. 어느 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다 분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라든지 처음 공사를 접하신 분들도 이게 부담 없이 조금은 부담을 덜하게 공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한다지 하면 이러면 감사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미리 감사받는 느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설관리가 지금 저희 상수인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가 주 메인입니다. 주 메인 기능이고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통합 아까 보신 것처럼 배수지라든지 가압작이라든지 우리 기본적인 시설 현황을 집어넣어놨습니다. 나중에는 지금 그 PLG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상수인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PLC 데이터가 배수 펌프라든지 밸브라든지 기본적으로 열고 닫고 하고 있다, 열렸다, 얼마나 열렸다, 30% 궤도율이 30%, 50% 이런 것들을 PLC 데이터가 계속 주고 있는데 데이터도 쌓이고 있는데 쓰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금 현재 데이터들이 전과 후 비교를 해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레그는 당연히 들어가고 AI 예측, 조기, 긴급상황, 추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비서는 요즘 AI 비서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봤고 이거는 입력량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게 사용하는 게 구성상 편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 모델은 내부 지식 기반으로 대응하고 리스크 스코어는 되고 신뢰도, 자연한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이제 큐트브 이게 대단한 모델이 아니고 경량 모델입니다. 제일 낮은 겁니다. 저기 우리 쓰는 표현은 좀 안 좋은 거. 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이런 거를 사용을 했고,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AI 런타임 이런 어려운 말은 뭐 웬만하면 안 쓰려는데 기본적으로 백엔드는 베이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프론트엔드는 UI에 화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보안은 인터넷 연결 안 돼 있고 내부 자료만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은 확실하게 잡아놨습니다. 이 화면도 지금 노트북 LM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핵심같이 기능형 주요 모델, 기술 영역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가장 훌륭한 AI 설계자는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이제 매력을 주고 만들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어찌 보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봤고, 요거 방금 보신 상수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외부 용역을 줘서 만들면 한 5, 6억 정도 나옵니다. 그만한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도 금액 산정을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까지 이제 왔으니까 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보급 확산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우리 그 후민용 회대본 그 일을 조금 바꿔서 보시면 상수도 운영 환경이 GPT, 제미나이와 같은 공용 인공지능과 달라 업무와 현장의 맥락이 서로 우연치 아니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필요의 지식과 판단이 있어도 마치는 현장에서 바로 쓰기가 좀 어렵다. 상수 데이터 운영을 위한 AI 상수인을 새로 만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익혀 업무에 쓰기 편하도록 하는 게 이 상수인 만든 목적입니다. 그거를 이제 해대본을 조금 이렇게 각색해서 만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PPT를 이래 해서 뭐가 도와주냐? 아니, 맨 오른쪽 거 이거 말고. 그래서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하든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 우리 현재 하루는 이렇습니다. 업무를 9시에 출근해가지고 업무 찾고 이력도 확인하고 지금 아침에 뭘 해야 되는지도 보고 현장 점검도 한 10시쯤 되면 현장 점검도 한번 나가보고 그 다음에 밥 먹고 3시쯤 다시 돌아와서 보고서 쓰다가 다 못 쓰고 집에 가죠. 이게 일상적인 하루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는 이제 후만 보시면 미완료권이 현재 오늘 뭐가 있다, 오늘 점검해야 될 민원이 뭐가 있다 한 화면에 다 알아서 정리를 다 해주고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서 연속성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그 다 정리해주니까 쉽게 말해서 내 대신 일을 해주니까 편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게 되고 같은 방식입니다. 4개 시스템 뭐 점검 이런 거 기존에는 점검 위치, 설비대장 이런 거 다 또 하나하나씩 또 출근해가지고 또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상수인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만 열면 알아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내일 할 일, 오늘 할 일 이렇게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도 현장 점검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무슨 일만 하면 이제 현장 나간다 무조건 나가는데 이 시스템 안에 이제 그 현장 사진이라든지 설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이제 2번 나갈 거 한 번만 나가도 되고 그 한 번 동안에 그 다 기록이 되니까 뭐 이런 것처럼 펌프 2호기에 지금 뭐 이렇게 소음이 들린다 사진이나 설비 위치 자동 미팅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끔 만들면 현장 나가는 것도 그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게 제일 확실하게 하죠. 민원 같은 경우에도 항상 새로운 민원이 오는데 그거에 대한 매뉴얼, 가이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응답도 빠르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아까 보신 것처럼 민원 대응이라는 뭐 그런 거 현재는 지금 가이드까지는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그 집어넣으면 이제 매칭 그 질문자에 따라서 민원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보고 결제 3시부터 시작 보고서 만들어서 집에 갈 때까지 보고서 만들다가 다 못 만들고 집에 가는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3시에 만들어서 4시에 끝나는 거죠. 1시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내부 자료 찾는 데만 하루 이상 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내부 자료가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3시에 시작해서 4시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업무 마무리 뭐 이런 시간이 걸렸는데 그냥 컴퓨터 끄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대략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3.5시간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무 시간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업무 시간은 줄일 수 있고 그 남는 시간에는 자기 발전을 한다든지 다른 업무를 또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업무 시간은 그대로인데 일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저 지금 만든 상수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댓글로 이제 그 의견을 주시면 아니면 뭐 쪽지 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어떤 공문을 통해서라고 안 주셔도 되니까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도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뉴에 보신 것처럼 다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요금이라든지 민원 가이드라든지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황에 집어넣지 않았고 다른 시설물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말씀 안 해주시면 힘듭니다. 못 만듭니다. 제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못 만듭니다. 저도 상수도가 여기 세 번째인데 8급, 9급 때 있었고 7급 때 있었고 지금 6급 때 또 있는데 공사 파트만 다니다 보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공사 파트만 다니다 보니까 시설관리 쪽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아는데 말씀해 주셔야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주십시오. 쪽지도 껴안고 뭐 댓글도 껴안고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상수인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무리하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상수도 AI가 어떻게 더 진행을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라는 데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네. 유튜브 라이브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와, 1시간 동안 이러니까 되게 긴장도 되고 하는데 말씀해 보시면 이제 상수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들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 행정도 하지만 보고서라든지 이런 행정도 하지만 시설관리가 주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기관은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청이든 시청이든 시청이라고 뭐 이렇게 관리를 안 하냐, 구청이라고 시설물들이 없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수도는 시설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한 3년 일해도 시설물이 다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 또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이제 AI가 들어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 AI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상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보시면 행정 지원 AI가 운영 중심의 AI로 바뀔 수 있다.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고, 그 다음에 스마트 간만 관리. 간이 내가 땅속에 있는데 이거 어디 얼마나 쓰겠는지 얼마나 부패가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관리가 좀 되게 힘들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방향을 잡으면 스마트 간만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예측, 유지 관리. 설비가 정수장이든 뭐 어디든 간에 설비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설 현황 정리도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측을 해야 돼요. 지금 얘는 이제 내부 연수가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관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90도에 따라서 10년 됐다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5년 됐다고 해서 교체 안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능 저하를 미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방향이 맞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에너지 저감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배관에 뭐 이렇게 코팅을 한다든지 새로운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러하면 배관의 마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동력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원리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상수도 AI가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운영. 지금 현재는 이제 스카다라고 해서 중앙관리실이나 종합상황실 보시면 큰 화면에 이제 가압장에서 배수지로 넘어가고 정수장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카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넘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게 상수도 방향이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제가 사하구청 이제 AI 그 배수펌프장을 처음에 도입을 한 이유가 거기도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PLC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보여만 준다. 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봤고 뭐 희한하면 희양찬란하게 뭐 2.5D 뭐 이렇게 그림도 보여주고 반짝반짝거리면서 뭐 있어 보이는 한데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사람이 이걸 데이터를 매일매일 쌓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AI가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게 돈이 좀 들어가니까 공모 사업도 하고 어디 경연대회 가서 우수 사례 발표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냥 그 다행히 돼가지고 이제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비를 15억 이래 받았나? 그 정도 받아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다가 제가 왔는데 똑같습니다. 상수도든 배수본부장이든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AI를 이제 시설 쪽에 접목시키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상수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크게 보시면 PLC라든지 스카다 기반의 산업 제어 인프라가 이미 다 깔려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 깔려 있는 곳도 많은데 이미 다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고밀도 데이터들이 현재도 좀 쌓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연속 운영되고 도심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냥 배수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타는데 여름에만 좀 운영을 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거의 잘 안 돌리는데 상수도는 24시간 365일입니다. 계속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는 또 1000명 이상의 인력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수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얘기했던 AI 행정지원 AI가 도시 운영 AI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보고서 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니라 수질 이상 지름물이 발생했다, 측정구역 압력 급변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운영에 AI를 이제 보고서 쓰는 이런 행정 운영이 아니라 시설에 AI를 쓰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운영 중심을 하게 되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 결국에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분석하고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게 AI의 기본 세 가지 역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는 데이터가 충분합니다. 지금도 쌓이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이제 조직 성격도 이제 너무 시드는 분들이 많으니까 유지 관리가 진짜 많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예측 사전 대응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방향이고 자, 예측 기반 전환 사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고의 상효가 파급을 줄이고 계획 전가 정확도를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이제 고장이 나야 파손이 생겨야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데 미리 알고 대응을 하자라는 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AI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람은 더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이제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요 얘기는 제가 그 AI 배수본부장한테도 여기 많이 들었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더 필요합니다.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감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한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다 알아서 잘 해주고 그에 대한 판단,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인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지역에 비해서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이 있고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니까 이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 부산시 AI의 핵심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저 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에너지 딱 하면 또 탄소 중립. 그만큼 탄소 중립은 뭐 이게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안 하면 그만큼 탄소 중립도 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뭐 배수 펌프 작동이라든지 베이프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면 그만큼 전기세는 줄어들고 탄소 그 줄이던 만큼 탄소 중립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전력 부담을 완화시키고 운영비도 개선하고 탄소 저감까지 같이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별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게 다시 첫 화면으로 가면 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료는 이제 PPT 자료는 제가 여기 그때 공문으로 다 보내드렸고 한 번씩 좀 내용은 좀 많지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토론의 내용은 이제부터 토론하실 건데 상수도가 방향은 이렇게 일단은 잡았습니다. 근데 의견을 더 주시면 토론 과정에서 의견을 더 주시면 그것도 반영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하는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을 좀 주실 분들은 이제 손을 드시면 제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고 말씀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상수도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야기하실 분들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을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비판하고 싶은 분들이 또 기가 막힐까 싶어서 제가 잠깐 망설여지는데 사실은 이걸 도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업무가 엄청 편해집니다. 아까 보셨듯이 보수학습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계약할 때 감사라든지 모든 것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 AI 에이전트가 나중에 데이터가 점점 축적이 되면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 가장 똑똑한 직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까지가 보통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라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이 상수도 본부는 정수장을 4개 나가고 있는 그리고 또 지역사업소를 11개 갖고 있는 1200명 조직의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약품 투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게 자동화가 됐을 때는 나중에 사람이 언제 개입 안 할 수도 있는 그까지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아까 우리 김태현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피지컬 AI를 적용하기가 제일 좋은 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정보관리팀에서도 오셨지만 제가 신성장 국장할 때 스마트시티 이 에코델타 지정하면서도 느낀 건데 스마트시티 사업은 무조건 리빙랩을 봐야 됩니다. 리빙 살아있는 랩 연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부산항에서 실제적으로 실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이사투인을 도입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우리 정수장에 뭘 설치하고 나면 실제 써보시고 그분들 의견을 우리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용자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공무원 사회에서 하지 않는 파격적인 유튜브 라이브를 한 이유도 바로 댓글로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쑥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한 3-4분 할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의견을 주시면 이게 우리 시스템에 다 반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 상수도 본부가 전통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벌써 6회 연속 그 공개평가 1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은 모든 다른 타시도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상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니즈를 반영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자통신정보연구원에 김광규 실장이 또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 이걸 국가 사업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다 지도에도 다 반영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상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자랑스럽고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끊겨버리면 일주일도 못 버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30만 시민들의 물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통합이 돼서 물류 통합이 되면 아마 부산 상수본부가 이제 1000만 그 시민들의 물을 공급해야 되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자유로운 이렇게 메신저도 좋고 댓글도 좋고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중에 방향을 돌려가지고 뭐 질문 받을 사람들 오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궁금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거라도 말씀해 주시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 물어갖고 내가 좀 쪽팔린다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게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모르면서 가만히 있는 게 부끄러운 거지 사실은. 자유롭게 이야기해서 괜찮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도 물어보셔도 돼요. 네, 잠깐만요. 저 카메라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저도 긴장이 됩니다. 아니, 말 한마디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예. 근데 너무 뛰어나신 능력을 가지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저게 이제 업무랑 연계가 되려면 우리는 지금도 뭐 내부 외부망이 따로 있는데 저거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은 행정부탈이라든지 이렇게 또 같이 연계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할 수도 있는데 보안이나 뭐 승인 뭐 이런 것도 네.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기서는 우리가 그 어떤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뭐 처리하거나 할 때는 자기 업무 가지고 저런 데이터를 갖다가 바로 그걸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려면 그런 결제라든지 행정 포털 시스템에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게 조금 더 효용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맞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정포탈이라든지 UIS라든지 자산관리 시스템, 뭐 우리 쓰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연동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면 엄청나게 편해지는 거죠. 이제 보고서는 기본이고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행정 포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상수도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맞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예산도 이제 좀 올려놨는데 서버를 상수도 자체 내부 폐쇄망이라 하죠. 이제 짜여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서버에 접속하는 각각의 이제 PC들이 이제 내부망이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체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버를 하나 지금 살려고 지금 예산 신청했고 그는 4월달쯤이나 5월달쯤 되고 하고 그 사이에 의견 주셔가지고 서버랑 이제 연결을 해서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연동은 제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 관계 부서나 기관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것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정보관리팀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요 상수도 업무 중에서 여기 지금 AI 전환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무조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양이 필요한지 뭐 클라우드 방식이 나왔는지 서버를 하는 게 나왔는지 이런 검토는 정보관리팀에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TF를 구성했던 이유가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어서 이렇게 일이 빨리 진척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희는 이제 안전감사부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이런 예측이 가장 좀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시설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스템과 그게 지금 우리 그러니까 상수도 지금 이 시스템이 같이 연결해서 어떤 CCTV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고 예측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좀 가능할까요? 네, 그 CCTV라든지 뭐 사고 예측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사고 나는 게 뭐 이게 진짜 내 사고 난다라고 말 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은 안 합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스마트 뭐 CCTV, AI CCTV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요거 실제로 한번 제가 산업구청에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라고 이제 배수 펌프장 앞에 물을 가다 넣는 시설을 이제 배수지라고 하는데 그 배수지가 이제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비 안 올 때는 공원처럼 쓰다가 비가 오면 이제 배수지 역할을 하고 겸용으로 사는 곳에 이제 CCTV를 이제 스마트 CCTV, AI CCTV를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돈이 조금 몇 억이 좀 들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배수지 안에 들어가는 인원수 몇 명이 100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피플 카운팅을 해가지고 100명이 들어갔다. 나올 때는 100명은 또 나와야 되는데 99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 어디 갔지? 그럼 이제 한 명이 또 찾아 헤매야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풀이 숯불이나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불이 지른다든지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안에서 뭐 어떤 폭력이라든지 어떤 나쁜 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카메라가 다 보고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또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지 그 넓은 가로 그러니까 편도가 1km, 왕복은 한 2km 정도 그런 큰 배수지였는데 거기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실제 운영은 이제 6월달부터 한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측도 가능하죠. 설비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본다고 예측은 절대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미리 다른 점수나 매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부 연수가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뭐 10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요는 이제 조금 대상이 되겠다 하면 2점, 3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뭐 비파기 검사라든지 이런 거 해서 뭐 간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가 됩니다. 제가 약간 덧붙이면 그러니까 아까 일반 행정기관하고 제일 다른 게 우리가 피지컬 AI인데 일단 현장의 제어라든지 이런 걸 센스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AI 에이전트만 이게 1단계인데 센서를 제가 그러니까 CCTV도 센서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든 게 다 센서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질 검출하는 그 센서도 지금 한국기초과학연구원과 협업하고 있거든요. 그 부산대 재료공학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갖다 다 개발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시설관리소나 이런 데서 3번 나가야 될 거 1번 나가도 되고 지금도 굉장히 편해지면서 오히려 정확해집니다. 뭔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그 시설관리까지 모두 다 이렇게 AI 기반으로 다 할 겁니다. 센서. 근데 센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센서가. 근데 센서가 지금 있는 거는 우선 활용하고 모자라는 건 우리가 개발할 겁니다. 그것도 우리 배터리에서 도와주시면 지금 한국기초과학연구원하고 부산대 재료공학과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조금 도와주시면 이게 센서를 좀 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 이선수라고 합니다. 내용을 딱 보니까 2000년대 중후반에 우리 여기 계신 박용수 소장님께서 아래 한글로 화명 정수장과 물금 지수장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사진 첨부 다 해가지고 공사 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각자 컴퓨터를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작업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걸 보고 굉장히 감명동을 많이 받았는데 한 1년 고생하셨을 거래요. 그걸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근데 너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실무자로서 제일 불만이 뭐냐면 우리 행정일은 행정일대로 따로 해야 되고 공사대장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건 그대로 입력 다시 해야 되고
또 네트워크 끊기 보면 전부 다 유야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때는 혁신적이었어요. 혁신적이었는데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우리 행정 포탈이 있고 그 UIS가 있고 공사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까지 있다면 일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제. 그리고 연동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각 지도에 그 뭐 지수장, 정수장, 그 본부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UIS만큼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공사대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중으로 입력하지 않는 이상은 공사대장보다 내용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담당자들이 2번, 3번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새로 또 오신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상수도 처음 와가지고 공사대장을 6개월치를 한꺼번에 정리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를 몰라가. 그러니까 2번, 3번 해야 되는 일을 또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아예 그냥 규정을 바꿔가지고 통일시켜가지고 한 개로 만들 것이냐. 우선 그것부터 정립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아까 그래서 제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통합 플랫폼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아까 배터리하고 지금 국가인구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통합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일반 우리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국토부에 자체 개발했거든요. 스마트시티 플랫폼. 그래서 구청이 다 보고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 분야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분야의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야 아까 UIS라든지 이걸 갖다가 뒤에는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구멍에서는 그 하나로 하는 게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그래갖고 다 연결시킬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동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다 따로 UIS라든지 자산관리라든지 다 따로 들어서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것도 힘들고 그거를 하다 뭐 권한도 받아야 되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게 연동이 가능하면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뭐 공사대장 이런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우리 데이터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거기서 AI 모델이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항목별로 나눠서 다 구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또 장대인 기장님 전문가신데 UIS하고 이동시키는 다 한번 말씀하시려니까 마이크. 네. 요거 사용하세요. 요 바로 사용하시면. 네, 급수계획팀의 장재현다. 지금 아까 소장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일 맞고요. 지금 UIS, 그 다음에 뭐 자산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수령과 정보, 각 정보들이 다 지금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 시스템마다 서버마다 지금 필요한 자료들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많은 자료가 들어가는 데가 이제 요금 쪽에서는 수령과 정보, 그 다음에 뭐 이제 상수 시설 쪽에서는 UIS, 이제 그렇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자료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각 서버에서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대장도 지금 UIS에서 공사대장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여기에서 따로 공사대장을 만들 게 아니라 그게 입력했던 자료를 가지고 다시 들고 가야 되는 방식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야 사람이 입력하는 창구는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데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더라도 그래야 이제 공사감독도 일도 줄일 수가 있고요. 시스템마다 각자 전부 다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료를 입력하면은 그는 공사감독이나 이제 일하시는 분들 오히려 일거리가 느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와의 연동 부분이 지금은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 이 자료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되지만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서버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시설분들이 많고 그다음 서버가 각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계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아까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걸리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연계를 모든 이제 우리 시설물들의 자료는 연계가 돼가지고 분석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통합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 해야지 이제 우리가 실제 필요한 시설물들이 전체가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 뭐든지 시작이 많이다 아닙니까? 이렇게 시도한 지자체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많이 때문에 밖까지 왔 겁니다. 근데 최종표는 통합 플랫폼 개발인데 우리 애들이 저기 실장님 그 약속 한마디 해주시랍니까? 언제까지 개발하실 건지. 마이크 좀 들으시죠. 예. 네, 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광주 실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내년 중으로 이제 AX 기본 계획 수립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해당 내용들을 좀 많이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기술 개발은 저희들은 이제 한 3년 안으로 프로덕트가 나오기를 희망을 하고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차, 5년차 때는 그 부산에서 실증을 제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성공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이제 전국 지자체로 확산을 하는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연구개발과 우리 R&D 기획하는 연구개발 과장도 유튜브 이거 실시간으로 발화했거든요. 우리 전체 원청에서 R&D 기획을 총괄하는 데는 연구개발과 비스템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부산시에서는 뭐 진짜 적극적으로 모든 거에 다 우리가 뭐 헌신적으로 다 나서갖고 지원도 하고 우리한테 실전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돕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서 먼저 만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실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 엔비디아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부산시를 3월 말에 방문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하고도 연관시켜가지고 엔비디아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현장에 엔비디아에 제가 최고위급 스마트시티 헤드와 통화를 했거든요. 오시면 그때 같이 인사도 하시고 이제 엔비디아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흩어져 있는 시스템들이 쓰기도 좀 힘들지만 통합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게 운영 플랫폼, 통합 플랫폼 자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고 이중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하나의 시스템을 잘 만들면 일이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좀 한 3년 고생해가지고 이제 애들 하게 해주는 거죠. 그 3년 처음에 만들 때는 좀 고생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하세요. 불만이지 불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도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리 좀 나아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도 이제 하고 있지만 상수투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에까지 가는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운영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봤고 이제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시면서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자유롭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예를 들면 예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게 매일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 공사 파트라든지 그런 몇 억씩 일 막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동일한 공사에 대해서도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강압장에 똑같은 마력에 배수 펌프를 하나 교체를 한다. 했더니 3억이 들었는데 3억 몇 년 지나니까 이게 5억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2억이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유가 나오니까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기본적으로 단가 개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장갑을 산다. 요거는 하나에 2년 전에는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0원 됐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산 자원 시대도 더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하고 뭐 민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동일한 민원도 있지만 항상 새롭게 민원은 새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이제 시스템화를 시키면 당하지 않고 바로바로 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민원 하나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되지? 한 하루 이틀 고민 좀 하다가 앞에 거 좀 찾아보고 결국 제일 무난하게 답을 쓰는데 그 시간이 한 이틀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한 시간이면 충분하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해진 답은 매뉴얼로 이렇게 정해진 답은 아닐 수 있지만 뭐 AI의 도움 모델을 받아서 새로운 대답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습니다. 민원 부분도 그렇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업무 기획도 마찬가지. 새로운 아이템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여러 의견 수렴을 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AI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획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공사 파트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파트가 뭐 이제 서류도 좀 많고, 네, 그 뭐 착공계부터 해가지고 서류 계획서 작성하고 보고서 그 전에 보고서도 작성하고 계약 의뢰해서 뭐 착공계부터 들어오고 중간에 실전 보고도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준공계 들어오고 뭐 감리 있으면 감리 보고서는 또 별도로 또 가고 그 앞에 또 용역 있으면 용역도 하고 요즘에는 또 1억 넘어가면 건설기술 지도 용역이라 해가지고 지도 용역도 따로 해야 되고 그 절차가 너무 많고 서류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 건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한 담당자마다 기본적으로 5개, 6개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공사를 얼마만큼 했는지도 까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건도 동시에 진행을 해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스템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공사 대장도 정리를 해 놓으면 이 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구나, 내용은 어느구나 이렇게 다 구분이 될 수 있고 내만 보는 게 아니고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이제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업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 낭비, 시간 낭비라든지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상황 전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누수 발생을 했다, 아니면 간이 터졌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한테 전화가 수십 통이 옵니다. 그럼 담당자는 수십 번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시스템을 한 단 만들어 놓으면 담당자가 이제 안에 입력만 해놓으면 이제 다 같이 볼 수 있고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는 걸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걸 담당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똑같이 씁니다. 그럼 상황 전파 안에 메신저 기능을 넣어달라. 그러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다 같이 공유도 할 수 있다 내용은 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 의견 주시면 저는 상황 전파 안에 메신저 기능도 넣을 생각이 있습니다. 메신저가 우리가 지금 온톡을 쓰기는 쓰지만 그거는 이제 만약에 뭐 저번처럼 온톡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자체의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메신저가 꺼져도 자체의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지장 없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는 만드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생활하는데 편해야 되는데 안 편하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자유롭게 뭐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말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직접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만들다가 모르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또 여쭤보고
제가 모든 분야에 뭐 이렇게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6월달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6월달 목표가 완성이 아니라 현재는 지금 MVP 버전에 대해서 초기 버전입니다. 6월달에는 이제 서버가 이제 장비가 들어와서 그 서버에 연결하는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완성품은 될 수가 없습니다. 6월달까지. 그래서 그 정도 6월달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예산 이제 장비가 4월달, 5월달쯤 들어오고 거기에 연결 작업하고 그 사이에 이제 데이터들, 아까 그 레그 시스템처럼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서 분야별로 항목별로 다 정리해서 다 데이터베이스에 다 집어넣고 그런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TF 이름도 데이터 분석 TF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AI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상수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말고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AI가 상수도가 AI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제가 일하는 게 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말 굳이 안 해도 뭐 고단위의 기술이 요하는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당장 안 하시더라도 쪽지도 괜찮고 메신저도 괜찮고 저 유튜브에 댓글도 괜찮고, 제가 3일 전쯤인가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뭐 인기 컨텐츠, 인기 쇼츠로도 떴던데 조회수가 지금 한 1000회 정도 됩니다. 여기 동영상 하나밖에 안 올렸는데 1000회 정도 됩니다. 다 접속해 주시고 봐주시기 때문에 그만한 숫자가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하고, 똑같습니다. 자유롭게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어떤 글을 적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슨 글을 적었는지. 그래서 댓글에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저도 진짜 모릅니다. 제가 그 개설해가지고 방을 관리를 하지만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우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까 데이터 관리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지금 밀어넣는 방식은 지금 한 번에 판단은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죽은 데이터입니다. 지금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 그 만약에 관로를 예를 들면 이 관로가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만약에 홍사를 했다. 그 관로가 교체됐는데 데이터는 예전 데이터를 들고 있다. 죽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타 지자체에서도 좀 실패를 했던 경우들이 뭐냐면 데이터 관리가 각자 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대장 레이스 입력하고 또 그 시스템은 또 따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또다시 어떤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가 관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또 소모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에 대한 어떤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자료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대한 능동 부분이라든가 실시간, 그 다음에 창구는 반드시 단일화돼야 되는, 인력이 대한 창구는 단일화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아까 관리하셨던 직원들이나 그런 게 이제 편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화면은 여러 개가 보여줄 수 있더라도 입력하거나 이제 관리자에서 입력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는 시스템 할 때는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가 현재 보신 거는 시설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방금 보셨고, 이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말씀하신 것보다 좋은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이런 데이터들, 기본적으로 이제 PLC, 우리가 PLC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온다고 AI가 뭐 바로 받아서 분석 못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똑같이 PLC가 이제 다 돼 있는데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요거를 모드박스라는 걸로 해가지고 데이터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 해야 AI가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역시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냥 데이터를 준다고 그냥 AI가 다 받아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생각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배관 같은 거에 어떤 센서를 달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PHD 아니고 그냥 이제 IoT나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요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우리 상수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필요하고 공사대장은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제 공사 입력을 담당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만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후속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AI가 다 알아서 항목별로 다 구분을 시켜주면 담당자는 일이 조금 더 줄어들고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 항목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버리면 보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금은 보신 것처럼 인터넷도 연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린 거고 왜 이것도 안 되냐 저것도 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현재는 안 됩니다. 로컬 방식이라 해가지고 온 디바이스 용으로 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 저 컴퓨터 자체에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실 수는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서버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각자 자리에서 각자 컴퓨터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PAC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받는 것도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재는 안 만들어졌지만 요거를 조금 뭐 이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엔진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뭐 방금 말씀드렸던 모드버스라는 것도 나오고 스카다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이제 하시는 게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강압장이라든지 배수자든지 정수장이라든지 그 수많은 시설들 지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펌프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제가 언제 설치가 됐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하다못해 강압장 배수지 같은 경우는 개수도 많아서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너무 많아서. 근데 지도 기반으로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지도를 보면 아 요쯤에 얘가 지금 있구나 라는 걸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저도 시설관리 사업소에 있었지만 너무 많습니다. 찾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뭐 시설 현황에 보면 지도 기반이 되어 있지만 다 이게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소 있고 주소가 있다고 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주소를 쳐가지고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지도에서 찾아가고 그 근처에 한번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반복이다. 이게 너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는 게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네,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본부장님께서 이제 TF팀을 만든다고 하셨을 때부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데이터다라고 거를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요 TF 명도 데이터 분석팀이라 해가지고 좀 제목이 조금 이름이 조금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AI에도 좀 붙이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했더니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데이터를 계속 고집해가지고 데이터 분석 TF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임시 조직으로 지금 TF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AI는 뭐 몇 년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도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더 성과를 내고 하다 보면 이제 정식 조직도 되지 않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직접 만들어 드리고 그 무소속 개편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체 그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 조직도 오늘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데이터가 조금 더 축적돼야 됩니다. 우리 종합상황실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지금 그냥 물 흘러가듯이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한 3년 정도 이렇게 축적을 해야 되고 아까 그 디지털 트윈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종 단계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러면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터졌는데 관을 뭘 갈아야 될까? 이 관을 갈았을 때 비용이 얼마 들고 효과가 어떻게 다 분석을 해야 이게 최상의 그거라는 걸 알려주고 그다음 급수전환을 할 때도 지금 어디를 급수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갖다 시뮬레이션을 해주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다 갖춰지고 나면 마지막 시뮬레이션 단계까지 가면 거의 진짜 뭐 최종 단계까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도 6월달 지나서 어느 정도 스코어가 나오면
그것도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오늘 우리 박용준 뉴스피플의 그 취재 국장님 오셨는데 민간인 입장에서 오늘 토론회 어땠는지 한마디 말씀해 주시랍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토론회 가진 적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 상수도 같고 오늘 좀 유익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 지나면 또 얼마큼 성과가 또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시 한번 아무런 토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감사합니다. 뭐 너무 무한정하면 안 되니까 또 우리 2회, 3회 계속 있거든요. 그건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라이브 방송을 해갖고 각자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모이지 않고 할 수도 있고 점점 편한 방법으로 할 테니까요. 이제 오늘 첫 시작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하고 내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 하면 잠이 안 오겠다. 이런 분 한 분 꼭 내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분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죠. 네, 잠깐. 그러면 제가 짧게 영상 하나 진짜 짧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과 후 이렇게 짧게. 요거는 이제 도입되기 전입니다. 화면 조금 더 밝게 하세요. 하던 일의 연장, 교직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업무 시스템을 연다. 전날 이어진 공사와 민원, 점검 일정을 확인하고 스카다 화면으로 시설 상태를 살핀다. 10시, 어제 하던 일의 연장, 교직원. 그냥 하루가 10초 만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면 어제까지의 작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스카다 화면에서는 밤사이 변동 사항을 먼저 정리해주고 어제 점검한 설비의 이력도 함께 보여주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일찍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파를 통해서 짧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봤는데 도입되면 집에 일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라이브 방송도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